1954년에 여성문화라든가 여성의 지성화 암흑기였던 때에 대학 사회의 역할에 대한 소명을 받고 미래학부가 이제 창간이 되었어요. 당시 대학 언론의 기수라는 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중했던 거는 대학 문화의 창출, 그리고 청년 여성 문화의 창출, 여성 문화에 대한 책임은 굉장했어요. 1964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그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화대학도 그 데모에 참여해서 밖에는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고 무류들 뛰어나가고 주말 최루탄이 발사되고 굴욕 한일 외교의 이화 분노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작성이 됐어요. 언론 사찰이 있고 할 때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셔서 인쇄기가 돌아가야 할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굴욕이라는 두 글자를 떼어버리고 한일 외교의 이화 분노 그냥 그런 정도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70년대 당시는 메이퀸이 성상품화처럼 사회에서 그것을 왜곡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해제해야 된다는 이슈가 우리 내부에서 응축되어 있다가 폭발한 거는 7, 5학번 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대 학부사가 주축이 되어서 메이퀸 폐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결국은 관철을 시켰거든요. 사복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때고 기사 하나하나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아무튼 뜨자 그리고 내자 관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했죠. 우리가 젊은 시절이고 학생들이지만 양심이죠. 87년도, 88년도 그때는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이 굉장히 정점을 이루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학부사로서의 역할은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원철폐라는 용어를 가지고 거리로 나갔었고 돌멩이도 나오고 화염병도 나오고 또 최루탄도 나오고 무력이 나오기도 하고 취재하고 도망가고 또 취재하고 도망가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반복됐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노동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비밀운동, 농민운동 참혹하고 치열한 시기였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화인들에게 제가 알릴 수 있는 한 알려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90년대 딱 중반이잖아요. 변화의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도 많이 이루어졌고 강제 철거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철거촌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을 때 생활 환경이 파괴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사로 알리기는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2000년 이후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학교 안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 같고 등록금 투쟁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대학은 어떤 사회적 기관으로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등록금이 막 올라가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학내의 목소리나 대학생들의 그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매체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정문 쪽에 많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상업화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를 받진 않을까 이런 개개인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학보가 이제 기획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목소리를 하나로 전달하고 우리 이화의 목소리는 어떤지를 좀 대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학습권의 문제가 될 정도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놀라웠던 건 이제 일간지에서도 이슈를 엉터리로 다루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화가 돈을 벌다라는 뜻이어서 그냥 단순히 재밌거리로 왔다기보다는 아시아 최대의 여성 대학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류 때문에 많이 찾는 거였더라고요. 이화 내에서 담을 수 있는 이화만의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2016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집단 농성이 벌어졌었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억에 남았어요. 공관 점거 농성할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현장을 지켰고 호혜를 발행한 게 정말 몇십 년 만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으니까. 단순히 학부의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처음이니까 학생들도 당황스러울 테고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줌도 안 되고 뭐 학부 기자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시했던 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기사 그리고 학부만으로 좀 연결시켜주고 싶었던 사회는 우리를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특히 여성 이슈에 관한 한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만이 할 수 있는 여성 문제를 사회의 주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성들이 그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그 사회에 이슈를 던졌다고 봅니다. 여성으로서의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니라 여러 소외계층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선 속에서 이대 학부는 여성 대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시대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담는 한국 최고의 언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 관련된 이슈나 여성 관련된 의제들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그리고 마음껏 쓰면 좋겠어요. 가장 큰 힘은 아마추어 리즘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 리그만의 순수성을 가진 게 저는 이대학보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끝까지 가보는 거? 새로움에 대한 도전, 이 시대 상황에 대한 반영, 소외된 그 우리나라의 여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거울의 역할이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불편부당해야 하고. 처음 출발 당시에 이대학보의 목표를 시대 변화에 따라서 목표를 지향하는 게 그게 이대학보의 과명이라고 생각하고 학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슈를 발굴하고 학내 공론장으로서의 좀 중추적인 역할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